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의 경영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대학교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대면 하고 싶은지 비대면 하고 싶은지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대면 수업할 건지 비대면 수업할 건지 물어봤는데 일단 저는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1학기처럼 또 설문조사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의견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뭐 대면 수업을 하자고 하는 생각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간이 만약에 초였으면 한 1, 2주 차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울산에 있는 사람이야 문제가 없겠죠. 근데 저에게 많은 그런 문자가 있었는데 타 지역에 사는 그런 학생들은 지금 당장 2달을 목적으로 또 답안을 또 다시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비대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혹시 대면 수업 하고 싶은데 못해서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다 대면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인 거 이렇게 좀 참고요. 일단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 하면 시험은 하루니까 당일치기 하루니까 대면으로 치를까 합니다. 물론 아주 좋아질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울산에도 많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3,000명, 4,000명 나온다면 그냥 비대면으로 지난 학기처럼 끝낼 겁니다. 일단 그 점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창업 유형이 나와 있는데 사실 물론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령대가 크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을 망했을 때, 또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기가 있지만 나이가 많이 들은 50대나 60대의 사업이 망해서 다시 일어서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결국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론을 바탕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20대는 모험 창업, 30대에서 35세까지는 선택 창업, 36세에서 하시면 기반 창업, 41세에서 50세는 전문 창업, 51세 이상은 안전 창업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요. 자, 20대는 당연히 모험입니다. 그죠? 처음 시작하고 잘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 돈도 많이 이제 투자할 돈도 없고, 물론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융자를 많이 받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금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나이라고 좀 봅니다. 20대가. 그 다음에 30대에서 저는 30대, 20대에서 창업을 하지 않았고 30대 창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창업, 자신의 적성, 업무와 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하여 선택적인 사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 창업은 저는 그렇죠. 저희 적성을 봤습니다. 저희 적성, 업무. 여러분도 여러분의 적성을 지금 내가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적성이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전공을 만나면 그때 이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내가 이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무진장. 지금 여러분의 전공이 무진장 지금 창업을 떠나서 여러분의 전공이 무진장 정말 궁금하다. 이게 내 적성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럴 때는 제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울산 아산 도서관에 가가지고 2층부터 7층까지 있죠. 물론 구간도 가도 됩니다. 4층까지 5층까지 있나요? 가서 여러분 전공하고 생각하지 말고 전공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그냥 층별로 여러분은 책을 그냥 관광하세요. 그냥 순방하세요. 그냥 책을 그냥 쫙 보세요. 보면서 제목만 보면서 책을 뺐다가 조금 보다가 다시 꼽아넣고 뺐다가 또 보면서 꼽아넣고 하다가 정말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책들을 다 모아보세요. 농담 아닙니다. 그 책을 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근데 그 되게 관심 있는 책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렇게 뽑다 보면 관심 있는 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관심 있었던 책 내용이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의 전공하고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정확하게 떨어진다.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찾는 데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전공을 찾았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 2만 만 개가 된다면 우리나라 직업의 숫자가 10,000개가 된다면 10,000개를 다 체험할 수 있나요? 외국의 선진국에는 25,000개 되는데 25,000개 다 직업 체험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독서가 정말 나의 적성을 찾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소주겠으면 도서관하고 서점은 돈을 받지 말고 돈을 주고 일을 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요. 그 독서는 정말 우리의 지능을 정말 성숙시키고 발전시키고 그죠? 이 내 머릿속에 지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재미없어 하는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지 말고 지식을 쌓아라. 그러면 훨씬 더 재밌고 공부하고 지식의 차이가 뭐냐 묻는다면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죠. 공부는 시험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목적성. 우리가 창업을 목적으로 뭔가를 하듯이 그걸 목적성을 가지고 파보는 거죠. 이런 습관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찾을 때 알아냈어요. 사실 대학원 들어가서 논문을 해야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잖아요. 석사든 박사든. 근데 저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집중적으로 한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찾아봐야 돼요. 그렇다 보면 그 속에서 관심 있는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 어떤 자료를 찾는 습관이 나중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하고 직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하고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자료를 스크랩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에게 자료 스크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이번 창업 경영 과목을 듣기 때문에 잠시 잠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습관은 여러분이 이 4차 혁명 시대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책을 쓰거든요.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지금 출판이 된 책도 있지만 2권은 출판이 안 된 4권의 책이 노트북에 있어요. 부모 자격증, 그 다음에 게으름 극복, 그 다음에 인성 리더십, 그 다음에 인성 스피치 4권인데요. 이 책을 쓸 때 대단히 집중하고 몰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게으름 극복에 관련된 책을 쓸 때는 게으름 관련 이런 습관에 관련 책을 모조리 이제 다 이제 읽습니다. 모조리 읽을 수는 없겠지만 집중할 수 있죠. 한 50권, 100권 정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모 교육 관련 책을 쓰려고 하면 부모 교육 관련 책을 집중해서 읽죠. 그래서 외부에 부모 강의도 많이 가고 강의를 지난주에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뭔가 집중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권의 책이 빨리 시중에 나오고 나면 쓰고 싶은 책이 그 다음 책이 부자 책입니다. 지금 부자 관련 책을 지금 올해만 해도 한 50권 정도 읽었거든요. 100권이 목표인데 100권의 부자 관련 책이 전체가 100권의 목표가 아니고 책을 전체 읽는 건수의 목표가 100권이라는 겁니다. 부자 관련 책만 한 50권을 읽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읽고 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나중에 해주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창업경영 과목이 어느 정도 많이 진도가 나가면 부자들의 습관, 부자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창업하는 게 사실 창업은 일반 직장인들하고 다른 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스템을 갖추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메리트인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것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을까? 왜 이거를 사회에 나와서 배워야 될까? 학교에서는 왜 안정적인 것만 가르칠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되게 됩니다. 사업자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스타트가 뭐냐? 바로 적성이라고 해요. 적성. 내 적성을 내가 어느 쪽으로 코드가 맞는지를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헤매게 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몰입을 좀 잘하는 타입이에요. 하나 빠지면 그게 되게 파고드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러분에게 선택 창업 이렇게 적성 여러분에게 적성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6세, 40세 기반 창업. 어느 정도 한 40세 전까지면 사회 경험도 있고, 그죠?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흐름도 알고, 또 관련되어 있는 인맥도 좀 알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창업. 말 그대로 이제 이 40세가 넘어가는데 자기 분야에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뜻이 없는 거죠. 목적이 없는 거고 사명이 없는 겁니다. 전문성은 이겁니다.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전문성을 기르려면 집중, 반복, 끈기입니다. 집중, 반복, 끈기. 이 습관만 가지면 다 전문가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반복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죠? 강의가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많잖아요. 집중 반복 끈기 있게 여러분이 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걸 할 의지가 있는지 아직은 여러분이 젊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관심 분야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머뭇머뭇하지 않고 바로 딱 내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교수님은 관심 분야가 뭡니까? 라고 바로 물으면 저는 1초도 안 걸려요.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변화 전문가 관련 쪽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나오죠. 제가 또 리더십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이 창업을 하면 빌 게이츠가 말을 했나요? 이건 일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의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새롭게 뭔가 알아내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책을 목적성 있게 읽어요. 그리고 그 목적성을 있게 읽었기 때문에 활용을 해요.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넘겨짚지 않고 다 메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51세 중 안전창업입니다. 안전창업은 바로 이제 이때쯤 되면 사업을 해도 망하지 않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죠. 이미 본사가 탄탄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많고 그 속에서 많은 가맹점도 많겠지만 본사가 그만큼 여력이 되고 공급 라인이 튼튼하고 그죠? 신뢰도가 좋다면 믿을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체인점이 가맹점이 이제 개설되어 있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있고 그 시스템이 잘 된다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이 돈 만들고 간다고 해서 맥도날드가 체인점을 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권부터 입지부터 뒤에 나오겠지만 분석해서 그게 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마 거의 가맹점보다는 본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정적인 창업을 한다면 이미 잘 되는 걸 보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이 되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목돈이 들어가긴 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이 많고 그 속에서 창업을 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창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에는 자기 전공, 직업 관계없이 어떤 분야를 선택하여 창업하더라도 선택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신세대 벤처기업의 사장들이 20대 속하며 자신의 개성과 출력을 바탕으로 성공한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죠? 다니는 대학교도 그만두고 사업을 했듯이 30에서 35세 자 선택 창업입니다. 자신의 정서, 개인적 적성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대부분 가정을 꾸리고 있어 20대 창업보다 선택폭이 좀 좁다. 그렇죠. 저도 결혼을 안 했었으면 외국에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나가고 싶기도 했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가족을 내팽땡기치고 외국에 나가기는 좀 그 정도로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았고요. 내가 거기서 가정을 꾸리면서 또 공부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훌쩍 떠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멀리 가지도 않고 울산에서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창업 기반입니다. 사회생활 일정 분야에서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반 창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잘해야 되겠죠. 잘하다 보면 누가 아이템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나 자기는 자신 없으니까 또 믿음이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50대 전문 창업입니다. 40에서 자 연령청, 학력 불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실무 전문가인 점을 충분히 활용한 아이들을 전문하다. 자 50대 이후에 자 사회적 연륜, 전문 지식은 풍부하나 오히려 행복보다는 생활을 깊게 하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창업에 실패하면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디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한테 창업 경영을 배우면서 상담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자기 부분이 아니고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60대 은퇴를 하고 나서 가구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 했냐 했더니 회사에 그냥 현대자동차의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가구점을 한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가 그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 했더니 전혀 준비가 안 됐대요. 지인의 소개로 어느 위치에 땅을 사서 가구점을 차리면 그게 가구를 전시해 주겠다. 당신이 그냥 홍보해서 팔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구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구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또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또 사건 분석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가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그냥 주변의 도움으로 그냥 하다가 사업이 잘 되든 문제 안 되든 문제 나중에 또 주변 지인들과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다. 정확하게 내가 알고 사업을 해야지 사업을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실제 제 집안에
동생이 고모 자녀인데요. 자동차 이런 그 부속품 뭐라 해야 됩니까? 액세서리즘 이런 거 하고 이제 인테리어 이런 쪽이었어요. 뭐 썬팅하고 이런 쪽에 이제 자동차 수리 이쪽은 아니었어요. 뭐 엔진 오일 정도 교환하지 뭐 수리 이쪽은 아니었어요. 근데 한 2억을 들여가지고 아버지 돈을 투자해서 그 동업을 했어요. 그 친구는 상대방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아는 고모부 아들이 했거든요. 항상 사업 잘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됐는데 여기서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같이 동업했던 친구가 별도로 자기는 나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동생이 뭐 썬팅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뭐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돈만 됐지 자기는 좀 들러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쑥 빠져나가 버리니까 손님이 같이 싹 다 이동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원주인은 동생이 맞는데 고모 아들이 맞는데 그 동업자가 워낙 더 기술이 있고 다 하는 걸 아니까 그쪽 매장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외국산 향수를 이렇게 납품하고 전시품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시에서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도 사업 체질이지 남 밑에서 일할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기업 이렇게 좀 대기업에 들어갔다 아버지가 넣어줘도 자기 발로 뛰쳐나오는 애라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야 정말 사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홀로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동업하는 사람은 금방 이렇게 배신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 그렇겠죠. 동업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한테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또 그걸 혼자 하면 더 많이 벌겠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사업 아이템의 선정 보겠습니다. 창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그죠? 우리가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창업자, 그 다음에 뭡니까? 아이템, 그 다음에 돈, 재무, 그죠? 돈이 있어야 되는, 재정적이 있어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상권, 어느 위치, 그죠? 이런 시장 어느 위치, 입시가 같이 김명된 상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데, 결국은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데 비중을 차지한다면 물론 여러분이 뭐 돈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돈보다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창업자의 자질이고요. 역량입니다. 마인드가 인생이 많아야 돼요. 모험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사람이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에요. 1번이 되고 아이템이 되고 그 다음 돈은 누가 투자도 해줘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신뢰가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상권이나 이런 위치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놓고 보면 이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은 무방비 상태로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지만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아이디어인 줄도 모르고 그 상태가 되는데 자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 관심이 그 생각이 집중되어서 그 아이템을 찾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그 하고자 하는 게 집중과 몰입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성은. 그러면 그 속에서 아이디어는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뚜렷하게 기준이 없고 뭐 몰입이 될 만한 어떤 생각이 기준점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창업 투자가들은 아이템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인재들이 모이는 정도도 아이템의 매력도가 좌우한다. 그래서 시장 고객의 니즈에 적합성을 보여 아이템을 선호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아이템이 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고객이 돈을 주고 그 아이템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제품이 되든 서비스가 되든 근데 그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냥 아이디어는 거죠. 그냥 그 아이디어로 끝나는 거죠. 맞죠? 그 좋은 아이템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발로 뛰면서 조사하는 것이다. 네, 그랬고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 급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호감도, 그러니까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찾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아이템 후보군으로 정하여 10개 정도를 뽑아본다. 어떤 아이템을 내가 하고 싶은가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본다는 말이에요. 그쵸? 제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로 넘어가는 길에서 억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백만장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뽑아볼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넘어서니까 이제 억만장자를 하게 되는데 억만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의 기준에 따라 생활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아까도 그랬지만 그냥 보통 사람하고 전문가가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생활 습관이 집중 반복 끈기라 했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그 생활 습관은 달라져야 돼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사고방식이 그렇지 않고서는 결국은 원하는 걸 달성하기가 어렵죠. 맞죠? 후보 아이템을 별로 사업성, 수익성, 안정성, 경쟁관계, 또 필요 자금 등을 따져 점수로 매긴 후 상위 순위 1에서 4개 정도 아이템을 선정하고 선택한 아이템에 대해서는 경험자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손흥민이가 축구를 못 찬다고 해서 우리가 막 욕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손흥민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손흥민의 눈을 깜짝하는 사람은 뭐 차범근 감독이나 박지성이나 그죠? 안정환이가 이야기해주면 눈을 깜짝하겠죠. 역시 마찬가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주변에 관계자 아닌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놀랄 필요 없습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유망업종인지 아닌지 창업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본 후에 최종 선택을 해야 된다. 유망업종인지 아니면 창업 비용에 대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게 미래적인 어떤 괜찮은 아이템인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그죠? 이 AI 시대에 그죠? 이 인공지능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인지 그죠? 사업 아이템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망 업종 아이템이란 장래성과 성장성, 시장성, 수익성, 안정성,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에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춘 완전한 유망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근접한 걸 찾아야 되겠죠. 유망 업종이란 성공이 보장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시장이 존재하여 비수기가 없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이다. 예를 들면 붕어빵을 파는 거, 호떡을 파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계절성 아닙니까? 과일 주스를 파는 거 여름 잘 되고 호떡은 겨울에 잘 되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너무 확연하게 난다면 아이템 두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길거리에 한다면 자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치킨집을 한다고 해서 여름에 잘 팔리고 겨울에 잘 팔리는 거 없죠. 피자 역시 마찬가지고 맞죠? 그 계절성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또 이제 올 때 앞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방학이 4달 있잖아요. 그죠? 2달 해가지고 이거 참 무시 못 하거든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자, 이런 부분 울산대학교 앞에 상권이 좋아가지고 정말 월세가 비쌌는데 지금 상권이 엄청 엉망입니다 지금 그죠? 지금 뭐 권리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데도 많고 나가고 싶어도 권리금이 뭔지 알죠? 보증금 말고 따로 그 위치 입지에 맞는 권리금이 그치?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권리금이 되거든요.
이게 올때 앞에 많은 건 2억, 적은 건 1억 5천, 또 적은 건 1억 정도 되는데 그 권리금이 그죠? 못 받고 자기는 돈 내고 왔는데 그걸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받고 나갔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주인이 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야 되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들어올 사람이.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가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잘한다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대학생 수도 막 줄어들고 있고 그죠? 예. 그만큼 또 대학생들이 흥청망청 쓰는 또 습관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죠? 옛날에 비해서 술도 적게 먹고 아닌가요? 예. 내 생각인가요? 옛날에 비해서 술을 적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창업업종 선정시 유의사항 보면 객관적으로 종목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가 주관적인 본인 생각일 거고 여러 사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유행성 사업의 선택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어떤 게 도입기, 성숙기, 쇠퇴기 그죠? 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인데 그 쇠퇴기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쪽갈비가 한참 올때 앞에 성행했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 생길 때는 장사 너무 잘 됐는데 이게 8개, 10개 이렇게 생길 때는 이미 포화 상태. 나중에 다 한 번에 없어지더라고요. 자기 자본을 초과한 과다한 작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닌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아닌가?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보는 하고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손님을 받고 순환했을 때 회전을 했을 때 회전율에 따라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에 대한 월 임대료가 얼마고 또 직원을 고용했을 때 또 비용은 얼마인가 이걸 다 빼봐야죠. 전체 매출액 대비 비용을 빼서 매달 어떻게 감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 올라야 될 게 나옵니다. 너무나 고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가? 창업할 업종의 현장 경험은 일정 기간 마쳤는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아닌가? 경제업종과 비교 우위가 확보되는가? 이거 참 궁금하죠? 본인이 같은 동종업종에 사업을 하는 업종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이상의 어떤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데 창업할 종목에 대한 권리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아까 말한 대로 권리금, 그 위치의 상권에 대한 권리금이죠. 종목의 성장성과 사업성은 파악해보았는가?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창업자의 능력, 고려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런 능력, 스킬이 없다면 또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죠? 상권 분석상 입지 선정의 용이성과 적합성은 어떠한가? 상권하고 입지는 또 다르죠. 상권은 그 주변의 모든 걸 다 고려한 게 상권이지만 입지는 코너냐, 2층이냐, 3층이냐 그 위치를 얘기합니다. 투자 비용은 2, 3년 내에 소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손익 분기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을 했는데 2, 3년간 돈을 잘 벌었어요. 와, 저 집 장사 잘 된다. 대박 났겠다 했지만 그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면 한 2, 3억이다. 근데 2, 3억을 정말 2, 3년 만에 벌었어요. 벌었는데 투자 비용이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은 회수가 됐는데 이제 수익이 날려고 하는데 못 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제 그때부터는 결국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번 게 아니죠. 번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이까번쩍 화려하게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상가 주변에 뭐가 있냐면 새로 생긴 게 스테이크, 그 다음에 치킨, 피자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맥주집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안주가 스테이크, 피자, 치킨인데 아직 먹어 가보진 않았어요. 이제 기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달 보름을 한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한 것 같아요. 하여튼 딱 봐도 막 의리의리하게 했어요. 평수가 25평 많이 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의리의리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체인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저기서 저 인테리어 비용을 뽑아내려면 최소 아무리 못 들어가도 1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빡빡이 하더라고요.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그 금액을 뽑아내려면 장사 정말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초기 비용이 많이 실내 인테리어에 들어가거나 먹힌다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기가 훨씬 어렵겠죠. 자, 수익 전망, 손익분기점, 실내 장식 공사비 등 고정비 권리금파가 가능한가? 그죠? 이게 권리금파가 가능한가? 그죠? 자, 상품 조달, 지속적인 공급 용이성 등 상품성이 우수한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존 선정에 대해 첫째, 기존 제품과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제품인가? 그 다음에 지속성, 경쟁 우위 구분할 수 있는가?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을 받거나 낮은 원가에 생산할 수 있는가? 만약에 경쟁에서 막 붙었다면, 맞죠? 그랬을 때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가? 이거겠죠. 네. 못 이겨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성입니다. 적성. 자, 적성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창업자의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고, 그 다음에 재무고, 그 다음에 상권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자, 그래서 적성, 해당 업종에 자신감 있는가? 무조건 뭐 배짱만 이뭐 무대포 이런 사람들은 뭐 경험도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좀 믿음이 안 가죠. 뭐 해봐야 경험이 있고 자신감 있는 거지. 전혀 그쪽에 일도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데 뭐 그냥 무대포로 뭐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는 그냥 동배짱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업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업종에 일을 해봤고 그 업종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본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잘한다는 어떤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아야 그게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냥 나는 뭐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창업자의 선천적 적성, 성격, 그러니까 활발하면 활발할 수도 있고 내성적이면 내성적일 수도 있고 사교성이면 사교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술을 또 싫어하는데 술집을 한다, 웃기잖아요, 그죠? 체육을 싫어하는데 체육을 한다, 체육관을 차린다, 웃기잖아요. 안 맞는 거죠. 커피를 싫어하는데 커피숍을 운영한다. 저 커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커피숍을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뭐 이렇게 교육 같은 이런 일을 좋아하니까 교육 사업은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한테 장점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건강 능력에 맞는가,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겠고, 해당 업종의 경험, 사업 수행 능력, 지식은 있는가, 많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그 분야의 책은 최소한 한 50권 내지 100권 정도는 읽어보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뭐가 됐든 그 분야에 한번 내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최소한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그냥 부모들한테 얘기해요. 부모가 되어서 부부가 만나서 부모가 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들은 부모 교육 관련 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다.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배운 적도 없는 교육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 교육 가면 최소한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5권 정도는 기본이다. 좀 더 전문가 되고 싶으면 10권 정도 읽어보시고 한 5권 정도만 읽어도 아이를 그렇게 야단치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아이를 성장시키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장성이다. 해당 지역의 시장 분석상 입지, 해당 업종에 대한 적합한 각각. 아무리 그 입지가 좋은 자리가 났더라도 그 주변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주변에 뭐 장례를 치르는 뭐 그런 쪽인가, 아니면 꽃집이 많은가, 아니면 가구점이 많은가, 아니면 뭐 골프, 아니면 스포츠 매장이 많은가, 업종에 따라 그 주변에 상권 형성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삼호동 그러면 삼호동 쪽에 곱창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곱창집이 많은 이유가 잘 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가는 거죠.
맞는 거죠, 그게. 근데 물론 이제 그 속에서 곱창 집으면 안 돼, 급식이 없다 그러면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맞아떨어지만 궁합이 맞으니까. 근데 거기서 옷가게를 한다. 예? 곱창집에서 풍기는 연기에 곱창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죠? 곱창을 별로 즐겨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업종의 발전 단계, 도입 성장기, 도입기가 좋고 성장기가 좋고 그죠? 성장기 성숙기 세팅이니까 해당 업종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가, 그죠? 시장의 경쟁 현황과 전망은 양호한가? 너무 과열되어지고 이미 레드오션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후발주자 되기 쉽습니다, 그죠? 자, 수익성 정말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 부동산 투자할 때도 수익성 따져봐야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러니까 안 따져보고 무조건 하다 보면 결국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자, 아무튼 투자 비용 대비 수익 전망은 양호한가? 손익분기점은 얼마인가? 그럼 일반 금리보다 수익성이 좋은가? 2, 3년 이내 목표 수익 실행이 가능한가? 실내장치, 공사비 등 고정비 금리 하에 유리한가? 권리금 하에 유리한가?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고정비, 권리금 하가 유리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게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 하더라도 그 전체 이제 상권이 좋고 위치가 좋으면 그 수요가 많아서 금방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이게 다시 또 임대가 주인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특이하고 워낙 그 생소한 내용이라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다른 임차인을 못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빠져나오고 싶으면 못 빠져나오고 그냥 울며 겨자 먹듯이 계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품성,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인가, 고객 인지도, 인기도, 그죠? 영업의 성공이 기본인 거고, 상품 관련 기술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위험성, 그죠? 해당 업종의 인허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무턱대고 유흥업종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주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유흥업소가 안 되는 게 이제 또 이거 주택가 이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옥대 앞에 유흥업소가 많은가? 더 많은 데는 상산동이죠. 그 밀집 지역이 허가가 나기 때문이죠. 나이트클럽이 왜 옥대 앞에 없겠습니다. 생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대학 앞에 200m 안은 절대 나이트클럽 생길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거 인허가 문제를 알아보지 않고 계약부터 또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주인한테 임대인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인허가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계약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계약금 돌려주세요. 잘도 돌려줄까요? 안 돌려줍니다.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떼입니다. 물론 진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안 돌려줍니다. 안 돌려줘도 그 법으로 어떻게 환급받을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이미 더 좋은 고객이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지금 다음 고객을 놓쳤다. 당신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계약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문의가 왔었는데 다 이미 계약을 했다 하고 보냈기 때문에 또 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또 손님을 이제 고객을 잃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 물론 계속해서 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돌려줄게 하면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적 요소 이제 여기 종업원의 상품 조달, 반품 이런 문제적인 소식 없는가? 주가 우리가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기업 분석할 때 기회 요인하고 위협 요인하고 안으로는 강점하고 약점이 있잖아요. 내부적인 요인이거든. 강점, 약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주 예비 자금 조달에 막힐 염려는 없는가? 예비 자금은 한 1.5배 정도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합니다. 외주자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어떤 경우는 제조업 같은 경우입니다. 뭐 일반적인 뭐 이런 자그마한 이런 그죠? 소의 뭡니까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제조업은 이 순환이잖아요. 회전율이 낮거든요.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들 월급이 뭐 몇 개월 기다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자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납품을 했는데 그죠? 대금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좀 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템의 평가 볼까요? 자, 그래서 아이템 적고 지식, 경험, 기술, 진입 용이성 이런 걸 점수로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계가 점수가 가장 높은 걸 이제 선택하는 거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험이 있다 없다 이제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템을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할 때 다음과 세 가지 사항을 평가한다. 첫째, 창업자 자신에 대한 적합성 여부다. 자기 적합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아이템의 자신의 평소 적성에 맞는가, 직접 경험했는가, 자신의 평가 현재 능력만으로 어느 정도 충분한가, 자신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 적합한가, 장기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투자의 적합성입니다.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인가, 돈이 너무 없으면 그죠? 뭐 이런 마인드 됐어요. 뭐 돈을 누가 창업하는데 뭐 자기 돈 들고 합니까? 은행 돈 들고 하지 이러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보통 좀 객기를 부르듯이 확장해서 많이 해요. 물론 뭐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잘못하다가는 다시는 사업을 못할 정도로 배가 망신시킵니다. 차입금 규모는 적합한가? 안정적인 수익 예상되는가?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이 사업이 더 나은가? 향후 시장의 전망은 어떠한가?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의 아이템이 뭐 예를 들면 커피 전문점을 한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뭐 커피 전문점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신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의 예를 들면 제가 그럼 해볼까요? 교육 사업을 한다. 근데 기존에 있는 교육이 아니다. 새로운 신 사업이죠. 근데 커피숍은 기존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향후 시장의 전망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리스크가 있죠. 정말 새로운 거하고 이것도 리스크가 크고, 그리고 이미 레드오션이고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환경 상황이나 시대적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 항목입니다.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경제적인가, 다용도, 다기능을 확보하고 있는가, 기존 제품이나 타 회사의 제품에 적합할 수 있는가, 남녀노소 다 계층을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러면 더 좋긴 하겠죠. 물론 주 타겟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서비스가 획기적인가. 그래서 적합성, 투자, 트렌드를 다 조합해서 한번 점수를 또 이렇게 매겨서 5점 척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스왑 분석인데, 자, 이 스왑 분석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올려주면 과제로 한번 제출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이템이 지금 있죠? 여러분 아이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봐도 되고요. 아이템이 없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스스로를 한번 보죠. 취업을 한다 가정하고 여러분의 강점, 약점, 그 취업 환경에서의 요구하는 기회요인과 위협 요인을 가지고 한번 이제 수학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수학 분석을,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창업을 떠나서 내가 외부의 어떤 새로운 공간에 가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갈 때
내가 그 조직에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어요?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취업이 됐든 맞죠?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장점, 약점. 외부 환경 분석에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찾는다. 그래서 강점은 최대한 살리고 약점은 줄이고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킨다라는 분석 툴입니다. 자, 결국은 자,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툴이고요.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외부 환경을 알고 내부를 잘 다져서 적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자, 외부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창업자 자신이 제 모든 외부 환경을 무작위로 나열하고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기회,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위협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시행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대로 점차 구체화시키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화살표로 연결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내부 환경, 자신의 강점, 약점을 나열하고 자신이 현재 보유하거나 동원할 수 있거나 활용할 가능한 자원을 나열한다. 개인의 특성과 외부 자원을 경쟁자와 비교하여 강점, 약점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기회 요인이 되고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 내부적으로는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을 적어야 됩니다. 각각을 적어내고 이걸 연결시킨다. 이걸 연결 안 시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냥 분석만 하고 강점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요인, 위협 요인 따라하고 끝내는 경우 있어요. 그럼 틀린 겁니다. 점수 못 봤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강점하고 기회를 살리는 SO 전략. 강점하고 위협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용해서 위협을 이겨내는 거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잘 극복, 기회를 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극복해서 약점이지만 기회가 왔어요. 약점 극복해서 살리는. 약점이자 위협이 제일 WT가 제일 힘들겠죠. 약점도 힘든데 또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시장의 위협을 회피하고 약점을 최소화한다.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이 보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체력, 탁월한 사업 능력, 약점은 가족 간의 분산, 부족한 자금이다. 돈이 없다 이거죠. 기회는 두터운 사회적 인맥, 사회적 업무 경험이 있다. 위협은 사회적 체면도 실패 시 재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서로가 기회와 강점을 살리고, 기회를 이용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보완해서 기회를 살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위협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강점을 활용하고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 뭐가 있고요? 위협 요인이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보세요. 자, 기회 요인, 강점, 탐나분의 강점, 약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회 요인. 은행금리 하향, 소비자 욕구의 다양성, 국제 간의 무역 확대, 창업 인식 향상의 인프라 형성, 이 비즈니스 확대, 기회.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지금 이런 시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기회가 위협 요인이 되겠죠. 지금 코로나로 위기 맞죠? 코로나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취업의 어떤 그 문이 좀 당연히 많이 안 뽑혔죠.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뭡니까? 위협 요인이 또 코로나 처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 안 했다고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격해놓고 탈락시키고 그런 것도 이제 위협 요인이 되겠죠. 환경적인 거. 본인이 아무리 잘해서 강점을 가지고 시험에 붙었는데, 그죠? 걸렸는데 뭡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예방 접종 안 했다고 탈락시키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격, 의료업체 인건비 증가,
가격 파괴 전략, 경쟁력 약화, 업체 간의 경쟁력 격화, 부식난으로 창업자 희망자 증가, 뭐 이런 것도 위협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취업을 가정했을 때 한다고 하면, 아니면 창업을 해서 가정한다면 이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네, 외부 환경에서 보는 관점도 취업자 입장하고 또 창업자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겠죠. 정부가 얼마나 또 어떤 그 창업, 여러분 20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금을 뭐 저리로 빌려준다거나 기회 요인이 되겠죠. 그죠? 기회 요인이 되겠고, 제 상가에 이제 한 20대, 30대 초반인지 지금 나이는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 운동 이런 피트니스 하는 그런 PT를 찾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임대료를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좀 6개월 동안 무려 해준다고 하니까 기회 요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돈이 바로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은행 금리가 지금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올라가죠. 은행 금리가 위협 요인. 왜 대출을 깨야 된다면 맞죠? 대출을 깨야 된다면 위협 요인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위협 요인은 아까 코로나 얘기했고, 뭐 이런 식의, 또 내가 이제 강점, 약점, 본인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약점을 들먹여 낼 수도 있겠죠. 내부적으로 돈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수학, 공학 계통에 관심이 없다. 그럼 이런데 하는 업종이 그런 관련 쪽의 업종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관련된 직원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자기가 가장 우수한 외국어 실력과 활달한 호감 가는 외모를 활용하여 외국과 교육을 한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험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험 등이 없으므로 경쟁이 심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개척한다. 약점은 가급적 점포보다는 중개업 분야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과 경험 인맥이 부족하므로 경제 업체가 적은 분야에 유리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기회는 살리고 강점을 활용하고, 그죠? 강점을 살리되 위험을 축소시키고, 1순위, 2순위, 3순위, 기회를 살리되 약점을 감안하고, 그죠? 기회는 살리되 약점을 감안하고, 4순위, 위협, 약점이니까 위험 회피, 고려하지 않는다, 창업 전략 도출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피한다. 어떻게든 새로운 대안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걸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내면 됩니다. 자, 별도의 그 과제니까요. 한 장 정도 작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따로 올려주겠습니다. 이걸 해봐야 나중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여러분이 SO 이거 분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업기업의 성공률, 마케팅 능력. 자, 소비자가 그죠? 알 수 있도록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잘 마케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틈새 시장, 목표 시장, 니치 마켓이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야 되고, 자, 고객의 만족 제일주의.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사용 가치가 월등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일치되면 그냥 만족이지만,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사용 가치가 좋아지면 고객 감동, 고객 졸도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능력은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도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우리 마케팅 전략의 프리노믹스가 아니라 프리노믹스가 뭐냐? 그죠? 무료로 경제, 이게 합쳐진 용어인데, 인터넷, 이메일, 그 다음에 무료 서비스, MS 도스, 윈도우 운영 체제 서비스,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방송, 아프리카 TV. 자, 우리가 다 지금
그 안에 그 뭡니까? 광고를 빼고 보고 싶으면 뭐 3개월 무료하면서 가입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런 무료로 이메일도 계정도 만들고 그죠? 뭐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돈 내고 가입합니까? 아니죠? 다 무료지만 그 속에서 나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많은 광고들이 올라오고 그 광고를 보고 또 물건도 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페이스북에서 물건을 최근에 차량이 이제 좀 노후가 돼서 좀 닦으려고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닦으니까 너무 광이 나고 빛이 나서 와 집에 소파도 좀 오래되지는 않은 한 3년 됐는데 좀 이렇게 광택이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페이스북에서 닦으면 광택이 팍 나길래 와 저 정말 좋겠다 하고 한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몇천 원짜리인데 주문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사이트하고 연결되더니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내가 속았나 싶었는데 중요한 닦아봤어요. 예, 광택은 안 나더라고요. 그거 말뿐이고요. 예, 집안이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질 뻔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어 진짜. 그냥 어디 플라스틱이나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소파 이런 데 닦으면 절대 날 것 같고. 자, 불황을 극복하는 창업 전략. 그래서 자, 타켓을 정한다. 이 보너스입니다. 불황기에는 여성 고객의 상대의 창업 아이템을 성공 사례로 만다. 불황기에는 천연 화장품, 뷰티 아이템, 여성 취향 인테리어 카페 이런데요. 왜 불황기에는 이렇게 여성 고객의 상대 아이템 창업이 성공 사례가 많을까요? 뭐 여성들을 뭐 비하하는 내용입니까? 여성들은 뭐 개념이 없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닐 테고 훨씬 더 이런 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불황인데 립스틱은 참 잘 팔린다. 다른 전체적인 화장품은 안 팔리는데 립스틱이 잘 팔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좋게 해석하고요. 컨버전스 이제 융합이죠. 다양한 업종이 결합되어 컨버전스의 업종 창업이 성공 가능이 높다. 식사와 술, 레스토랑, 고기와 샐러드바 이런 종류 이미 하고 있고요. 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튀는 업종, 심사숙고, 익숙한 제품 기능에 센서 등을 추가하여 업종 업그레이드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에서 호황인 제품이 국내에서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한번 해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월남쌈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한참 성행했죠. 월남쌈 해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성행했던 게 이제 그죠? 프랜차이즈로 하고 지금 뷔페집으로 하고 되고 있잖아요. 상품 차별화. 치킨 전문점이라면 치킨 맛의 차이점이 커야 된다. 인테리어와 마케팅을 다르게 한다면 성공이 가까워진다. 그죠? 치킨점 전문점인데 인테리어를 삐까뻔쩍하게 한다. 치킨은 다 배달하는데요. 그죠? 가서 잘 안 먹죠. 그러면 그 삐까뻔쩍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술집이나 그죠? 예, 가서 먹을 때 얘기고 장기적인 안목, 불안기,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과한 욕심은 손실 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에 맞춘 전략을 짜야 된다. 예,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가 할인형, 예, 외식, 값싸고 양은 푸짐하게 제공하는 대중 음식점일 수 있고 유통은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할인 판매점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물론 다이소 뭐 이런 게 많이 되지만 이 전자기기 쪽이나 좀 이렇게 오래 두고 쓸 물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편하게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편리한 그런 기능은 좀 되지만 그래서 뭐 좀 고급스러운 거는 다이소가 찾으면 안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아이템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이번 창업 경영과목을 들으면서 그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 내용을 따로 하나 올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